자,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앵귤러 강의할 때, 앵귤러 2, 앵귤러 4 강의할 때, 특히 앵귤러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앵귤러 2 강의 소스를, 자, 강의 소스인 현재 화면에 보이는 앵귤러 노트란 이름의 프로젝트를요, 애저 웹앱, 애저 웹앱에 이제 게시를 해서 게시 및 실행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앵귤러 강의이지만 그 서버 측 기능은 제가 ASP.NET Core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노트 프로젝트는 서버 측 기능은 ASP.NET Core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 기능은 앵귤러 2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애저 웹앱에다가 올려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이제 버전 관리,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는 이제 에자일 기반의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앵귤러 2, 애저 웹앱, 그 다음에 서버 측 기능은 ASP.NET 코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이제 에자일 기반의 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에다가 서비스를 사용해서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강의 소스를요. 자, 그래서 앵귤러, 애저 웹앱, ASP.NET Core,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팀 VSTS 이러한 기술 사용해서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실제 데모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어, 앵귤러 뭐 덜미 사이트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켜보면 angular.dul.me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실행시켜주면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로컬에서 만들어 놓은 앵귤러 노트 사이트를 실제 24시간 365일 이제 돌아가는 사이트에다 한번 올려봤고요. 지금 처음 로드하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자, 이 사이트 이제 어쨌든 앵귤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완성되는 소스를 업로드 이제 실행하면 이제 실행이 될 건데요. 실행되는 화면에 보이는 조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네요. 네. 현재 화면에 실행될 이 사이트를 자, 이렇게 실행될 이 사이트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새로 고침해 보면 angular.me 사이트 dul.me 사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데모용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제 관련된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 제가 강의에서 했었던 예제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이렇게 예제들은 예제들 안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뭐 요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사이트에 대한 소스가 지금 요 소스라는 거죠. 이 소스 앵귤러 노트 여기. 그래서 얘를 이제 이미 올려놨는데요. 이번 시간에 또 다른 URL에다가 올려놓고 애저 웹앱 앵귤러 강의 소스인 앵귤러 노트 현재 프로젝트를 애저 웹앱에다가 올려서 실행하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스는 앵귤러 노트라는 소스가 있고요. 제 서버 측 기능, 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ASP.NET Core 프로젝트라든가 앵귤러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쪽 기능은 .NET-Note.database라는 이름으로 소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제 강의 소스의 1회차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 요 프로젝트 그다음에 단넷노트 프로젝트,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한 3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주실 수 있는데요. 중간에 어떤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그 애저 웹앱에 올려서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열고 azure.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저에다가 한번 애저의 PaaS라고 하고요. PAAS라고 해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웹앱에다가 올려서 뭐 VM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웹앱에 올려서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환경이 인터넷이 항상 느려요. 제 강의 환경은 이제 제가 골방에서 이제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느리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잠깐 포털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azure.com으로 접속해서 포털 링크를 클릭해서요. 애저에 대한 구독권이 있는 이제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애저에 대한 평가판이라든가 애저에 대한 구독권이 있어야지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기본적인 평가는 무료 버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애저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요. 이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저렇게도 한번 로컬에서 만드는 소스를 이제 그 원격에 실제 사용 가능한 도메인에 올려서 실행하는구나,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 계정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계정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하고요. 자, 현재 계정은 데모용 계정이기 때문에 그 뭐 이제 실제 운영하는 서비스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그냥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것을 만들고 이제 시간 나면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데모용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웹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웹사이트 소스를 올리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웹앱에 연결시켜서 웹앱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 웹앱과 SQL 데이터베이스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따로, 웹앱 따로, 그리고 이제 웹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파일 시스템,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블랍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보드가 이제 깔끔한데요. 이제 웹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이제 이 앱 서비스에서 웹앱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새로 만들기에서 자, 먼저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앱.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에는 서버에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에다가 웹 서버를 구축하고 자, 웹사이트 소스를 올릴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웹앱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웹앱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바로 게시 메뉴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웹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웹 플러스 모바일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웹앱 만드는 이제 애저에다가 웹앱 만드는 내용들은 역시 제 유튜브 계정에서도 유튜브 이제 채널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긴 하는데요. 뭐 요번에도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웹앱을 선택을 했고요. 웹 플러스 모바일에서 웹앱 메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웹앱 이름에서 앱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Azure Website.net이라는 사이트 앞에 뭐로 붙일 거냐. 제 소스가 Angular Note인데 제가 예전에 아마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지웠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테스트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Angular Note 뭐 예를 들면 그 데모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만들고 서브스크립션 선택해 놓고요. 리소스 그룹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앵귤러 노트 데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 서비스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이에요. 얼마짜리 쓸 거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서비스 계획은 그냥 앵귤러 노트에 대한 데모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위치는 자, 코리아 이제 남부 센터 뭐 이제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가격 책정 계층은 S1 표준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S1 표준 같은 경우는 데모용으로 보여드리는 경우에서는 좀 이제 가격이 좀 세긴 한데요. 여러 가지 그 웹앱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웬만한 기능들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이라든가 SSL이라든가 뭐 이제 스테이징 기능이라든가 트래픽 매니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요. 제일 밑에 보면 무료 버전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할 목적이라면 무료 버전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설정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저는 데모용이니까요. 그냥 S1 표준을 선택을 하고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앱 서비스 계획을 하나 만들었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angular note demo.as website.net이라는 이름의 웹앱을 하나 만들고, 이제 웹앱은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시보드에다 고정하고요. 자, 만들기 버튼 눌러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뭐 그냥 해제를 해놓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문제가 있나요? 잠깐만요. 예, 일단은 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통과됐던 것 같은데요. 예. 자, 해서 angular note demo.as website.net이라는 이름의 웹앱을 만드는 것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고요. 그럼 대시보드에 가서 자, 웹앱이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한번 튄 것 같은데 웹앱이, 예, 제 인터넷 환경이 지금 굉장히 느린 환경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지금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느리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다시요. 잠깐만요. 루트 한번 가볼게요. 네, 안 만들어졌네요.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 플러스 모바일 웹앱. 자, 웹앱 이름은 앵귤러 노트 데모. 근데 여기 한번 튀어가지고 그래도 상관없구나. 앵귤러 노트 데모. 그 다음에 앱 서비스 계획 새로 만들기 이름 주고요. 동일하게 앵귤러 노트 데모. 위치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표준 확인. 자, 됐고요. 다다다닥 대시보드에 고정 만들기. 그래서 유효성 검사 통과하면 자, 요 이름으로 만들고 이제 대시보드에 이렇게 웹앱 배포 중 이렇게 됩니다. 한 시간상으로 한 1분, 2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완성이 되고 앵귤러 노트 데모란 이름의 웹앱에 이제 대시보드로 웹앱의 그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한 1, 2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 배포에 성공이 되었고요.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상세 보기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상세 보기 페이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angular note demo.as website.net이라는 이름의 도메인에 현재 시점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하나의 웹앱에 대한 기본 문서, 그냥 HTML 문서 하나짜리로 만들어진 웹앱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로컬에서 만들어 놓은 앵귤러 강의 소스를 이쪽으로 업로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업로드 시키는 방법은 뭐 FTP로 고전적인 FTP로 업로드를 시켜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애저의 그 이제 게시 메뉴를 통해서 요 게시 프로필 가져오기 요 메뉴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면 이제 너무나 편리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저 웹앱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여기 URL이 하나 보이시죠? URL을 클릭해서 한번 샘플 사이트 한 개 페이지 HTML 문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개 페이지가 HTML 문서가 하나 실행이 돼요. 이렇게 웹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한 개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HTML 문서는 잠깐 자, 앱 서비스의 속성에 보면요. 콘솔 창이 있어요. 콘솔 창에서 잠깐 모양만 한번 볼게요. 콘솔 창에 들어가서 그러면 자, 뭐 여기가 dir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hosting start.html 문서가 하나가 있네요. 딱 하나. 월드와이드 웹 루트가 웹사이트 루트인데 여기에 hosting start.html 문서가 딱 하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hosting start.html 문서가 요 HTML 문서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한 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로컬에서 자, 프로젝트에서 얘를 게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업로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다시 웹앱에 가서 자,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게시 프로필 가져오기 있죠. 게시 프로필 가져오기. 얘를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바로 업로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그러면 게시 프로필 가져오기에서 다운로드 폴더로 angular note demo.
publish 세팅이라는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로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볼까요? 폴더 열기 보면 이렇게 angular note demo.publish setting이라는 이름의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정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 소스를 업로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만든 웹앱에다가 angular note demo라는 이름의 웹앱에다가 얘 현재 소스를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에서 잘 실행이 되는지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잠깐 한번 로컬에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컨트롤 F5 눌러서 앵귤러 노트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로컬에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자, 로컬에서 실행시킨 거를 이렇게 미리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사용자 지정 도메인까지 세팅되는 것처럼 angular.permit 사이트처럼 로컬에서 실행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일단 서버 에러가 나는데요. 이거는 잠깐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빌드 한번 시키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컬호스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빌드를 다시 하고요. 지금 웹앱에 만든 여기 부분에다가 게시 프로필을 가지고 얘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줄 건데요. 일단은 로컬호스트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을 게시할 때 지금 여기서 로컬호스트 지금 제가 다시 빌드하고 패키지 가져왔는데 일단 게시를 먼저 돌려놓고요. 자, 게시 메일 통해서 이렇게 이제 FTP로 게시해 줄 수도 있겠고요. 새 프로필 만들기 버튼 눌러서 프로필 가져오기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서 어디냐면 지금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죠. 예,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서요. angular note demo.publish setting 얘를 선택을 하고요. 업로드를 한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소스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게시 버튼 눌러놓고 자, 로컬호스트에서 매번 제가 실행했던 소스니까요. 일단은 뭐 게시를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게시를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app.settings.json 파일에서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정보는 로컬 호스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 애저에다가 SQL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그쪽에다가 한번 얘를 게시를 해주고요. 그 두 개에 대한 정보를 설정 파일에서 여기다가 직접 세팅해 주셔도 되겠고 웹앱의 속성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앵귤러 노트 프로젝트 로컬에서 실행되는 앵귤러 노트 프로젝트를 일단은 게시 메뉴를 통해서 게시 메뉴에다가 새 프로필 파일 만들기 해서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퍼블리시 세팅 파일을 지정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다시 애저 포털에 가세요. 웹앱 말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이 웹앱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다 제가 그 강의할 때 .NET-Note.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넣어놨거든요. 그럼 그거를 업로드할 S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놓고요. 추가 버튼 눌러서 애저 포털에서 SQL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자, 새 SQL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앵귤러 노트 데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기존 리소스 그룹을 묶어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노트 데모로 리소스 그룹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요 이름으로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면 데이터베이스 삭제되고 그 관련된 웹앱도 삭제되고 나중에 뭐 스토리지도 뭐 한꺼번에 삭제하고 했을 때 이렇게 묶어서 관리해 주는 것도 좋죠. 자, 소스 선택은 빈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말 그대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에다가 이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새 서버 만들기 서버 이름은 앵귤러 노트 데모 서버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사용자 이름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데모에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지정해 주고요. 확인.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요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름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잘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놔두고 가격은 기본적인 가격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고, 자, 뭐 프리미엄까지 지금 데모 버전이니까 간단한 걸로 하나 잡아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으로 가서요. 기본으로 가서 기본짜리 그냥 싼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의 고정,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SQL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그러면 이 웹앱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 만드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배포 중이고요. 이것도 시간이 조금 몇 분 걸릴 텐데요. 잠시만요. 자, SQL 데이터베이스도 배포에 성공이 되었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제 SQL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지금 아직 게시가 안 됐네요. 아직도 뱅글뱅글 돌고 있네요. 요 소스인데 저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뭐를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 즉 제가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다가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 만들어서 관리하잖아요.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죠. 얘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어느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표시를 해서 얘를 선택을 이제 줘도 되고요. 요 정보를 가지고 요거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빼놓고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접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 서버는 뭐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놓고 데모하고 이건 지를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서버 정보를 넣어 놓고요. 요거는 잠깐 놔두고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자, 지금 여기 게시 중이어서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게시되는데 시간이 제 환경에서 좀 오래 걸리니까요. 데이터베이스 하기 전에 요거 게시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웹 앱부터 업로드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게시하고요. 웹앱의 속성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제 바인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 자, 이어서 하기 전에 여기까지 잠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애저 포털에다가 제가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웹앱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웹앱에는 앵귤러 노트 프로젝트를, SQL 데이터베이스에는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자, 게시를 해놓고 이 웹앱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덮어쓰기를 해놓고 여기 얘를 딱 실행시켰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읽어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앵귤러 노트 데모.애저 웹사이트.net에 실행이 돼서 원래는 요거였었잖아요. 근데 새로 고침하면 이제 놓고 있는 소스가 여기에 게시가 돼서 하나의 샘플 웹 앱이 실행이 됩니다. 제가 앵귤러 강의했을 때 했었던 기능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정보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서 읽고 오는 게 아니라 저의 또 다른 강의 사이트인 단넷노트닷컴에서 데이터를 땡겨 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물자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에러 없이 일단 첫 번째 메인 페이지는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뭐 요거는 안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 지정 이제 실행이 F12번 잠깐 눌러볼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네트워크 탭 콘솔 창에서 여기 보면 에러가 나는 거죠. 서버 500 인터널 서버 에러. 왜? 이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디어 관리자가 실행이 안 되니까요. 한번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한번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저 포털에 가세요. SQL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놨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다 넣어놨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걸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사용해서요. 자, 그러면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메뉴를 사용해서요. 자, 편집 버튼 눌러서 자, 최근 연결 기록이 없네요. 그럼 여기다 직접 넣어도 되고요. 물론 여기 찾아보기에서 애저 그 구독권을 직접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지금 일단 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서버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제가 사용자 이름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걸로 되어 있고, 제가 앵귤러 노트 데모라고 했나요? 그새 기억이 안 나요. 예. 잠시만요. 그러면 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 이걸로 이제 데모 서버로 이걸로 해놨잖아요. 요거에 대한 사용자 정보 자 한번 보고요. 그 정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단넷 노트라고 하도록 할게요. 앵귤러 노트이지만 테스트 연결. 다시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그 다음에 게시 버튼을 눌러주는데 잠깐만요. 요까지 다시 올게요. 이제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데이터베이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 창에 가서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대상 플랫폼을 SQL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버전 이제 버전 12 버전 이걸로 바꿔놓고 할게요. 바꿔놓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를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DB가 아니라 원격 DB로. 그러면 여기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편집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놨던 게 있으면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제 공통 이름으로 단넷노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게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 서버 방화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강의를 제 집에서 하기 때문에 IP 어드레스가 유동 IP이기 때문에 유동 IP 어드레스를 현재 시점에서 고정 IP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 방화벽 설정에 들어가서요. 제 IP 어드레스를 하나 샘플로 이제 그 방화벽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방화벽 설정에 들어가서 한번 풀어줘 보고요. 제 IP 어드레스가 유동 IP니까 매번 컴퓨터 껐다 키면 바뀌긴 하는데요. 자 뭘까요? IP 어드레스가 등록을 해주도록 하죠. 이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클라이언트 IP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 지금 제 노트북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게시가 성공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방화벽을 설정해 놓고요. 일단 여기로 다시 와서 여기에다가 게시를 할 거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업데이트 성공되어 있으니까 방화벽도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게시 버튼 눌러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아까는 웹앱을 게시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있는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를
원격에 만들어 놓은 SQL 서버에 SQL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가 원격에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연결이 제대로 됐나 보네요. 방화벽도 풀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잘 넣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 이제 만들어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하면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쭉 만들어 주겠죠. 자,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정보를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자, 여기서 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요 웹앱에다가 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요, 소스 레벨에다 직접 해줄 수도 있어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앵귤러 노트에서 예를 들면 app settings.json 파일에다 직접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직접 입력해주고 다시 게시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커넥션 스트링스 저 같은 경우 두 개를 썼네요. 요거 하나만 써도 되겠는데요. 커넥션 스트링스의 디폴트 커넥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로컬 DB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테이블들 만들고 있네요. 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덮어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소스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소스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실제 실행할 때는 어디에서 웹앱에서 요거를 요 커넥션 스트링의 디폴트 커넥션을 덮어쓰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커넥션 스트링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게시가 완료되었고요. 자, 그러면 웹앱에 가서 웹앱의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가서 현재 응용 프로그램에서 뭐를 앱 설정에서 요 키하고 밸류 값을 덮어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응용 문자열로 그러면 키에는 커넥션 스트링의 언더바 두 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커넥션을 카피를 해서 디폴트 커넥션을 그래서 즉 의미는 앱 설정에다가 커넥션 스트링스의 언더스코어 두 개예요. 언더스코어 두 개의 디폴트 커넥션을 하게 되면 요거를 덮어쓰게 해줘요. 커넥션 스트링의 디폴트 커넥션을 ASP.NET Core의 데이터베이스 응용 문자를 하고요. 여기다가는 뭘 넣어준다? 데이터베이스 응용 문자가 있죠.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인데요. 유저 아이디는 제가 기록을 여기다가 해놔도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지금 앵귤러 노트 데모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패스워드만 써놓으면 되겠죠. 근데 패스워드는 제가 보여드려도 되지만 보안상 요거는 제가 숨겨놓고 요거 전체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값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인지 패스워드만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제가 화면에서 안 보일 때 요거는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넣어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됐죠? 그러면 제가 됐죠? 네, 된 상태에서 앱 설정을 업데이트를 해놓고요. 제가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패스워드 부분에다 넣어놓고요. 잠시만요. 자,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여기 웹앱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얘를 사용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제가 로컬에 만들어 놓은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가 다 단넷노트.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가 다 게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요. 자, 루트에 가서 잠깐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에 한번 가서 실행하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는 뭐 웹 API를 호출해 주는 거니까요. 원격에 있는 거를요. 그래서 제가 예제에서 아이디어 관리자라는 거 입력 출력 연습했던 거는 요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니까요.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앵귤러라고 넣어놓고 저장하게 되면 그래도 F12번 잠깐 볼게요. 그래도
서버 에러가 나네요. 자,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제 데이터베이스 쪽 연결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잠깐 뭐 역시 마찬가지로 어, 잠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게시하는 거 이번 시간에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두 개 연동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은요, 그 잘못한 부분을 이제 찾아보니까 어디 부분이 잘못되었냐면,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습관적으로 앵귤러 노트 데모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단넷 노트로 내놨어요. 네, 그래서 다시요.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서요. 자, 앱 설정에서 커넥션 스트링스 언더스코어 디폴트 커넥션에다가 서버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도 앵귤러 노트 데모로 바꿨고요. 유저 아이디를 앵귤러 노트 데모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단넷 노트로 입력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거를 앵귤러 노트 데모로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앵귤러 노트 demo.azure website.net 사이트를 요청하고요. 자, 예제에서 예를 들면 문제 CRUD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글쓰기에서 값을 입력을 하고 하면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된다? 제가 만든 어느 데이터베이스 앵귤러 노트 데모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예제들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예제들을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예제들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웹앱을 만들었고요. 자, 웹앱을 만들었고 그 웹앱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웹앱에 앱 설정에다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입력할 때 이제 앵귤러 노트 데모로 했어야 되는데 단넷 노트로 제가 습관적으로 단넷 노트로 해놔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 지난번 동영상 클립에서는 에러 났었고요. 이렇게 다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를 다시 지정하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 웹앱 한번 만들어 봤고요. SQL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봤고요. 두 개를 앱 설정에서 연결을 한번 시켜 봤고요. 로컬에서 만들어 놓은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으로 앵귤러 2 강의 소스를 애저 웹앱에 한번 올려봤고요. 앵귤러 2 강의 소스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구문이 있으면 그거는 SQL 데이터베이스에다 한번 업로드 해봤고요. 두 개를 앱 설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를 한번 연결시켜서 여기 웹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이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한번 지정을 해놓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angular.dul.me 라는 이름의 짧은 도메인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데모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본 거니까요. 앵귤러 강의 소스는 이 강의 소스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앵귤러 2 강의 소스를 애저의 웹앱에 올려서 서비스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